신입사원 직무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 프로세스, 두 번째 건축법, 세 번째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유튜브 영상에서는 1번, 2번 이 두 가지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 프로세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디자인, 코어, 디테일. 좋은 건축은 좋은 계획을 디테일까지 함께 잘 풀어야 완성할 수 있다. 다 건축을 잘하고 싶으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걸 텐데요. 디자인을 잘한다고 해도 디테일을 잘 풀지 않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1인 건축사 사무소를 하신다고 해도 구조나 전기, 기계 같은 타 분야 분들과도 함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은 정말 협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계획을 디테일까지 함께 잘 풀어야 완성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기억하고 전체적인 건축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프로세스는 크게 4개 순서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 업무,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실시 설계를 납품하면 그 도면과 문서를 통해서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고, 공사를 하면서 중간중간 설계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사 지원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 설계사에서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 중간에 인허가 업무가 같이 가요. 그래서 계획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건축 심의를 접수해서 보고, 그리고 중간 설계가 또 어느 정도 완료된 단계에서는 건축 허가를 진행해서 건축 허가를 득하고, 이게 완전히 완료가 되면 실시 설계에 들어가서 마지막 실시 설계 도면과 함께 공사비 내역서까지 해서 시공사 입찰할 수 있는 서류를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S 단계라고 하는데요. Feasibility Study, 기획 업무, 건축 가능 여부 조사, 사업성 및 규모 검토. 다 아시는 그 규모 검토 부분이에요. 계략 법규 검토, 배치, 평단면도, 건축 개요 등을 통해서 이 땅에 건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규모로 건축을 할 수 있고 사업성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죠. 이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현장 조사를 통해서 대지 및 주변 현황 분석하고, 그리고 이 건물을 누가 사용할지 사용자 조사를 또 함께 이루어 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약 단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설계 지침서를 작성을 해요. 건축주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설계 목표, 공간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공사 관련 예산서 작성 등 앞으로의 설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설계 지침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이 사업 일정표, 인허가나 설계, 그리고 공사 일정까지 쭉 해서 이 건물을 완성하는데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되는지를 또 계획을 합니다. 두 번째 SD 단계인데요. Schematic Design, 계획 설계 단계입니다. 설계 기본 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고요. 건물의 기능, 규모, 형태, 재료 등 종합적인 방침을 수립하고, FS 단계에서 설계 지침서 만든 게 있죠. 그래서 그 지침서에 따라서 여러 개 복수의 기획안을 제안하고 건축주의 기획 부상과 설계 조건을 조정해서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프로그램 및 디자인을 확정하고, 그리고 구조 및 토목 시스템, 자재나 장비 리스트 부분을 좀 검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비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또 건축주에게 제공을 합니다. 세 번째 DD 단계인데요. 이 단계가 가장 길어요. 그래서 디자인 디벨롭먼트 중간 설계 단계입니다. 계획 설계 단계 기본 구상이 실시 설계에 반영되도록 중요한 사항을 정의하고 설명해서 준비하는 단계고,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구조, 기계, 전기, 소방 등 연관 분야를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계획안의 법적, 기술적 근거 검토하고, 공사비 협의해서 건축물 수준을 또 확정하고 변경하고, 그리고 관련 인허가 업무. 사실 중간 설계에서는 이
다른 분야와 협업하는 것, 그리고 관련 인허가 업무가 거의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D 단계에서는 협력업체와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건축 부분이 저희 건축사 사무소죠. 네, 건축사 사무소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구조, 토목, 소방, 기계, 전기, 그리고 요즘 에너지 부분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에너지 업체까지 이런 또 다른 업체가 또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조로 협력업체와 업무를 합니다. 네, 건축 허가 프로세스인데요. 계획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협력사에 배포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구조 시스템이라든지 토목 시스템을 점검하고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건축 개요가 나와요. 건축 개요가 나오면 이제 허가 도서를 작성을 하고, 그렇게 완성된, 이거 협력사에서 작성한 도서까지도 들어가겠죠. 1차 취합을 하고 건축주가 검수하고, 또 이 1차 취합한 내용을 가지고 뭐 구청이라든지 시청, 관 사전 협의를 돕니다. 그렇게 이제 의견이 나온 거를 보완해서 완성이 되면 세움터 접수를 하고, 그렇게 세움터 접수를 하면 그 건축과에서 유관부서에 이제 협의를 돌리겠죠. 그 도서 협의를 돌리는데, 그때 또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각각 이제 주무관청들, 소방서나 관련 협의 부서에 전화해서 도서를 갖다 드려야 되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청하는 부서에 도서를 배포하고, 이후에 이제 건축가에서 협의를 돌린 내용이 다시 회신이 오면 그 회신 내용에 따라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보완을 하고, 그래서 전 유관도서의 회람이 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 하면 그때 그 내용을 토대로 실시 설계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 허가가 완전히 완료되기까지는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이 유관부서 회신이 완료됐다 하면 실시 설계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네 번째 단계로는 CD 단계인데요. Construction Documentation, 실시 설계. 인허가 도서를 바탕으로 실제 공사가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단계. 이거는 이제 앞 단계 DD까지 완료된 도면을 공사할 수 있는 도면으로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document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단계에서는 도면뿐만 아니라 계산서, 그리고 시방서 등 공사에 관련된 모든 문서까지도 작성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시공 단계에서 건축주, 시공사 간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도면 구성, 표현 방법, 치수 등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네, 시공 단계에서 이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주와 시공사, 그리고 또 감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관 분야 상호 간 간섭 부분 여부 상세 검토. 네, 이거는 뭐 구조와 토목 부분에 있어서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구조 부재와 기계 전기 설비 부분이 간섭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간섭이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섭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시방서 구성 방식, 작성 방법 및 범위를 검토하고, 그리고 자재, 공법, 예산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는 건축을 메인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건축 도면 순서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인허가 도서에 들어가는 내용 전체적인 게 있고, 지상 부분 외벽 상세도, 뭐 현관 차양, 자동차용 경사로, 배기타, 뭐 이런 건물 외부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도면이 필요할 거고, 기본적으로 뒤쪽 부분에는 다 상세도예요. 그래서 지하층 외벽 단면 상세도, 커 부분 평면 상세도, 뭐 계단 단면 상세, 그리고 수직 운반 수단에 대한 상세, 또 실내 전개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부 간벽이 있다면 간벽 상세도, 천장 평면도, 창호도 및 창호 관련 상세도, 표준 마감 상세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건축법을 들어갈 건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